왕의 도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적들의 악랄한 고리밥살 책동과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뚫고 강성국가고 원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모내기 전투에서도 남김없이 발휘하자. 모두 다 피 끓는 애국의 마음 안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이뤄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뜻깊은 올해에 모내기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석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자. 소녀들의 붉은 마음 황금볼에 설레인다.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너는 야 하늘에서 나는 땅에서 수령님도 푸른도 순산으로 보답하세. 온 세상이 하늘도록 삐리리리 삐리리리 노래 부르자. 넓은 재령벌에 또 하루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를 본때 있게 지어 영광의 땅에 쌀도미 높이 쌓을 불타는 맹세를 안고 여기 삼지강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이 아침부터 모내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초새벽부터 나와서 멋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예. 올해 정말 온 분조가 농사를 잘 지차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 나와가지고서는 멋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백두산 절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에 풍요한 가을을 마련할 드높은 열이 안고 이들은 올해 정부당 수확권을 결정적으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광농사에서 찾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농사를 잘 짓게 한 기본 방도의 하나가 과학적인 육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민어 과학기술 보급실을 과학농사의 고점으로 튼튼히 꾸려놓고 여기에서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 분석을 정확히 진행한 데 기초해서 논 토양의 특성에 맞게끔 품종 배치를 정확히 하고
뭐 형태별 번외기 방법을 규정한 데 맞게끔 전 면적의 깊은 층들 조가리야 마른 논소리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까지만 하여도 냉상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번외기 출발 도수를 늘려야만 알곡 수확고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수지용량 알모와 속성모를 비롯한 선지용량망을 적극 받아들이고 또 구비배관리에서도 눈침짝과 손침짝을 비롯한 낡은 관점을 벗어나도록끔 연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땅 조건에 관계없이 비료를 시비하다니 어떤 논에서는 비료가 좋게 시비되어 수확고가 감소되고 어떤 논에서는 많이 시비되어 병이 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필지별 토양 분석을 진행하여 구에 맞게 품종 선택, 단계별 비료 시비, 병해충 막기 대책 등 모든 용농 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판 단계에서 토양의 특성에 맞게 유기질 고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료 시비와 병해충 막기, 성장 촉진제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시비함으로써 모를 튼튼히 키워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 노조가리를 높이 쌓을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작업반마다 컴퓨터망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초해서 영농 공정에 따르는 관리와 지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습도, 온도, 바람 등 모든 날씨 조건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 기록해서 그에 맞게 시기별 영농 공정을 내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토대에서 농장에서는 품종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모내기 날짜를 바로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와닥닥 끝내기 위한 전투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모내기 전투는 시기를 다투는 영농공정이며 한해 농사에서 분이 많이 드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농장원들은 한 대의 모를 뜨고 한 포기의 모를 꽂아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판관리공들은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온도관리, 용량관리를 잘해서 이 변모가 호자랄세라 병들세라 정말 정성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비료를 비롯한 미량원소 비료를 한 주일에 2번 시비하고 대형 비료를 많이 시비해서 변모를 올해 이렇게 튼튼하고 실하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알찬 열매 주렁질 풍요한 가오를 그리며 하나하나의 변모마다에도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돈 땀을 바쳐나가고 있는 이들은 종자와 노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선진적인 단지모와 성형 영양알모를 비롯한 여러가지 실리있는 선진적인 모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작업반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단지모입니다. 이거 보시오. 단지모 지금 현재 아지를 다 2대씩 고르습니다. 우리가 단지모를 재배하게 되면은 우리 현재 냉상모나 이거 속성모에 비해서 우선 모사리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모사리 기간이 없고 이놈의 아지가 그대로 이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호다지가 없고 이사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지 상태에서 모든 이거 정자나 비료 이건 노력에 비해서 수확고가 전보다 1톤 내지 2톤 정도 더 중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도입할 지금 예견입니다. 지금. 부침 땅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근본 열쇠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삼지강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 이들은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이는 데 맞게 모든 농장원들이 선진적인 농사 방법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분조원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의 새 신년사와 그리고 전국 분조장대에서 보내신 역사적 손을 받아안고 모든 분조원들이 정말 요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농 방법이 나온다고 해도 주인다운 자가가 높은 책임성이 없다면야 어떻게 정보당 수확고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분조가 새로운 영농 방법인 단지모를 받아들이는데 그 우월성에 대해서 분조들에 설명해 줬더니 정말 요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나간다면 올해 우리 분조가 모내기에서 제일 먼저 끝낼 것 같습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발자취가 새겨져 있는 소중한 이 땅에 애국의 구슬땀 묻어가며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가는 이들. 과학농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륜한 모내기를 최좁기에 와닥닥 끝내고 올해의 기어이 최고 수학년도를 돌파할 이들의 드높은 요리로 재령벌은 시간이 다르게 부르러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키는가 방설이 소병들은 심장으로 말을 하니 나서 자란 죽는 여라 목숨보다 더 귀중해 우리 운명 사회주의 정대로 지킨다고 세상의 제일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 정대로 지킨다고 우리는 왜 사회주의 지키는가 이 나라 영예공들 하나같이 말을 하네 노동기금 주인이 돼 우리 제도 제일 좋아 우리 생활 사회주의 강철로 지킨다고 세상에 제일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 강철로
가슴 불태워주네. 장나라 일치신 저기여서 내 마음 더 뜨겁고 어려운 날 남기신 저기여서 내 더욱 잊을 수 없네. 이강산 험한 길, 이강산 험한 길, 앞서 가신 장군님 사오.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가슴 불태워주네. 이 나라 높은 려 그대 누구든 무심히 넘지 마시라. 온융하는 조국의 먼 미래가 그 길이 펼치어지네. 이강산 험한 길, 이강산 험한 길, 앞서 가신 장군님 사오.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가슴 불태워주네. 먼 길 따르면서 간직해온 일편단지 가야 할 길 손말리에 더욱 굳게 간직하리. 장군님과 맺은 정 핏줄처럼 핏줄처럼 지닌 마음 그 언제나 인민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일편단심 간직하리.
알지 못해 참되 우리 지켜가네 장군님의 뜻으로 변함없이 사는 마음 그 언제나 인민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일편단심 간직하리 얼마나 내짓고 싶었던 땅인가. 제 발로 이 땅을 걷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용의 근육 처녀였다. 그러나 나는 내 발로 대지를 내짚었다. 오늘 나는 내 생명의 활력을 부어주고 새 삶의 희열을 안겨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은 일요일. 우리는 서성구역 와산동 제13위 민반에 살고 있는 특유용예군인 리움 해련동물을 찾아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과 걸음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일요일과 명절이 되면 해련동지의 집을 찾아가곤 한단 말입니다. 해련동지라고 말하면 군사복무기간 동지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내대고 척추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하여 걷지 못하는 통영예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해련동지 집을 찾아가 그의 군사복무기간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해련동지가 생활을 낙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련동마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학급의 리현철 동마 함께 몇몇 동무들이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학급의 전체 성원들이 다 같이 찾아가곤 하는데
이제는 학급 동무들 모두가 거의 친혈육이 되었고 이젠 해련동무 역시 우리 학급이 당당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예,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해련동무가 몸이 완전히 완쾌돼가지고 고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학급 동무들은 해련동무와 함께 오늘 금산 태양궁전 광장 공원에도 가고 위장에도 가서 휴식일을 보다 즐겁고 뜻깊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일어서지도 못하던 특유용 예군인이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대학생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특유용 예군인인 뇽해련동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다른 우리는 그만 뜻밖의 일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자 대학생 동무들과 함께 오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예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택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왔다던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도 오늘 혜련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저택 사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 동무들하고 겹치게 됐구만요. 오래전부터 이거 대학생 동무들이 우리 혜련이를 많이 도와준다는 소식은 들었댔는데 이렇게 됐으니 우리 혜련이가 오늘 정말 따분하게 됐습니다. 제가 혜련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뿐만이 아닌데 이런 고마운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로서 정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지간히 딱하고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먼저 온 손님들이 대학생 동무들의 일정에 따라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너그럽게 양보해서 모두들 배로 커진 기쁨과 웃음을 안고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 공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는 너무 풍비단하니까 미처 구체적인 소개들을 받지 못했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해련동무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고마운 동무들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철정동무, 성남동무, 성국동무, 영수동무, 일남동무들이 다 이전에는 저와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동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복무를 하던 딸이 부상을 당해서 하바신막으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 왔을 때는 먼 출장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들이 평양에서 수면의 길이나 되는 병원에 찾아가 우리 딸이 수술리필을 써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는 우리 딸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은 보약을 이제 구해주었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다시피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오고 있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대학생 동무들도 우리 혜련을 위해서 잠시간만 있으면 많은 도서들을 안고 와서 함께 읽어줘주고 음악도 들려주면서 우리 혜련이가 비관을 모르고 영예군인으로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뜨거운 손길들에 받들려서 혜련이는 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제 발로 대주를 밟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얼굴도 서로가 몰랐던 이들이 오늘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도우며 화목한 한 가정이 돼서 뜨거운 정을 나누는 저 모습. 우리는 그 모습에서 온 나라에 차넘치는 사랑과 정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의군인인 나를 일떠세우겠다고 수백 밤을 지새우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와 어서 빨리 제 발로 대지를 짚으라고 힘과 용기를 주고 내가 끝끝내 일어섰을 때에는 제 일처럼 기뻐하던 고마운 사람들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을 이렇듯 활기에 넘쳐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나를 위해 휴식일에 온 하루를 바쳐가는 저 모습, 저렇듯 따뜻한 사랑과 정이야말로 나를 일떠세워주고 그립던 이 대지에 힘찬 구름을 내딛게 한 기적의 힘이 아닌가. 저렇게 밝게 웃는
혜련이 모습을 보니 정말 생각이 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 반신불수가 된 그가 다시 걸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소녀 영예군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여러 밤을 새면서 협의도 하고 또 그의 침상에서 밤을 밝히면서 집중치료도 했고 또 5번에 걸치는 수술을 진행하여 기어이 혜련의 마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말해서 존경받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병원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혜련이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와서 건강회복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그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회복을 위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바쳤을 뿐입니다. 용해군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바치고 싶은 것이 어찌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적보의 처소에 섰던 용해군인들을 돌보는 일이야 우리들이 웅당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자신들의 진심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 교정을 나설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혜련동무를 자주 만나면서 어제날의 병사가 지녔던 혁명적 군인 정신과 강한 의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참된 삶인가를 실생활 속에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받아는 자각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 속에 웃음 속에 보낸 한 용예군인 처녀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루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들의 지성을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 사랑의 따뜻한 정과 향기가 내 가슴에 그대로 스며든다. 이로부터 오술은 인술이라 일러왔다. 하지만 그 인술을 초월한 뜨거운 사랑을 나는 매일 매시간 느끼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이렇게 제 발로 대지를 짚게 되었다. 이 땅에 산가들이 피어나는 꽃들이 많다 해도 그 꽃들이 풍기는 향기가 아무리 진하다 해도 고마운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그의 비기랴. 따뜻한 손길들에 떠받들려 내짚은 이 걸음을 고마운 그품을 위한 보답의 걸음으로 힘차게 이어가리라. 사랑 넘치는 이 땅을 나는 꾸도 없이 걷고 싶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모시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이 5월 19일 4.25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문화예술 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뜻깊은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대회 참가자들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하여 공연 장소는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습니다.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최령해 동지, 김여정 동지와 당 무력기관 일꾼들, 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올리면서 주체문화예술 발전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 리정표로 아로새겨질 제9차 전국예술인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21세기 문예 부흥의 위대한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 사상전선의 전처병,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부를 다해 나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있는 그들을 고무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문학예술의 개화 발전에 공헌한 문학예술 부문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새 시대 문학예술 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장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장작 창조 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성가, 최후 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 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 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 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 소리, 여성 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장군님 생각, 경음악과 노래 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여성 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여성 중창, 전선행 열차, 경음악 연곡, 세계 명곡 묶음, 여성 사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정곡, 인민은 일편단심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혁명적 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빛내이시며 새세기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의 정을 격전없이 구가했습니다. 문학예술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의 사상공세의 음악 포성, 노래 포성을 힘차게 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 완성된 곡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끝없는 흥분으로 높이게 했습니다. 언제나 문학예술인들 속에 계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삶을 빛내주시고 조국 당후의 20세기 문예 부흥기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 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종목들로 장례를 들었다 놓으며 출연자들은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시대의 벅찬 숨결,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숭고한 미학관, 위대한 창조 세계에 빛나는 구현인 훌륭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모란봉악단 장작가 예술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 열풍,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을 따라 배워 예술 장작 창조 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 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약, 높은 예술적 기량과 화려한 무대 배경 등 황홀한 음악 세계는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를 위한 총진군 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새로운 문화예술 혁명의 포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승리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갈 문학예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몸 가까이 부르시어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으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셨습니다.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을 가슴바다에 새겨안고 명작 창작의 불길 높이 당의 선군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전체 문화예술인들의 진군을 힘있게 고무초동할 것입니다. 빛이라며 비푸는 근종 햇빛이 이른다. 다시만 그 종이 마음이 끌려 몸매여 우러르는 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 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려니와 생사를 같이할 제일 동지로 조들아 부르며 믿음 주시네. 흉흉이 먼 길을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끄시는 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 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그 이름 부르면 심심 넘치고 그 자음 따르면 숨이 뚫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요 소설을 빛내시는 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 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영원히 따르렵니다. 서신리의 고향을 둔 초병동무들 안녕하십니까?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서재지 마을에서 우리가 촬영기의 초점을 제일 먼저 맞춘 것은 바로 김용성 동무의 집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서 산다는 긍지와 용예를 늘 가슴 뿌듯이 느끼며 사는 덕무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영성이가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하고 매일 저렇게 정성사업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우리 영성이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자기도 한 줄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쓰렵니까? 그러니까 영성아, 나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사적 표식비 정성사업을 하루도 두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의 형님인 김진성 동무는 1학년부터 오늘까지 최우등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혁명 전적제로의 답사 행군을 떠나고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장 쪽으로 없어서는 안 될 자제 일꾼, 어머니는 농장뿐만 아니라 평양시 쪽인 남새 생산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범농민. 그야말로 영성동무의 가정은 자랑 많은 가정입니다.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252의 270965 괄호 안에 느에서 복무하는 원충일 동무의 집입니다. 아침 시간에 그 바쁜 속에서도 며칠 전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또 봅니다. 충일 동무의 부모들은 당의 농촌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농장에 자원 진출한 어젯날의 제대군인 출신 부부랍니다. 작업반원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한 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따뜻이 돌봐주고 나는 아버지 원기범 동무도 그러했지만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 들어 농장 안의 모든 농군맹 초급단체들을 모범 초급단체로 만든 어머니 김영숙 동무 또한 농장이 자랑하는 일꾼이랍니다. 벌써 출근길에 오른 부부들도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860의 34285호 괄호 안에 푸에서 복무하는 박중혁 동무의 부모님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일려 동무는 공예 1작업반 반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명환 동무도 남새 2작업반에서 손꼽히는 혁신자랍니다. 그럼 우리 공예 1작업반장 리일려 동무를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그의 첫걸음은 늘 작업반에 꾸려진 온실로 먼저 향하고 난답니다. 사철 신선한 남새를 생산해서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적인 의무감 때문인 것입니다. 작업반장으로 일한 지는 몇 해 되지 않지만 집단에 단합된 힘으로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고 얼마 전에는 높은 국가수훈도 받아놨습니다. 자기 작업반을 농사 잘 짓는 작업반, 웃음도 노래도 많은 작업반,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작업반으로 꾸려나가는 리일려 동무. 박충혁 동무,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고 언제나 빛나는 위군의 소식만을 고향에 전하길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아마도 인철이 아버지 우리 트럭터 운전수 니영진 동무를 두고 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는 30년간을 농장에서 트럭터 운전수로 일하면서 거장 한 번도 사고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솜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374의 75207호 괄호 안에 직에서 복무하는 리인철 동무. 동무의 아버지에게는 자체로 마련한 예비부속품만 해도 큰 것 작은 것 다 합해서 무려 15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름수송, 영농자재 수송을 비롯해서 적기적작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맡아 안고 1년 12달 쉼없이 달려도 그의 트랙터로는 언제나 무사고 운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분조장 김봉선 동무 역시 김광철, 김광옥 두 자식을 조국보이 처소에 세운 후방가족입니다. 그에 대한 취재 시 우리의 눈길을 제일 먼저 끈 것은 그의 사업수척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여기 수리분조에서 분조장으로 일해온 그는 기계 속내에서 농장 쪽으로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는 실력가였습니다. 자체로 수리기지를 꾸려놓고 작업반들에 나가
중소농기구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면서 새로 만들어 보충할 것과 수리해야 할 것들을 따로 정하고 언제나 그 준비에 품을 놓고 있습니다. 김광철, 김광옥 동무, 남모르게 바쳐진 동무의 아버지를 비롯한 이것 수리분조원들의 숨은 노력은 무르익는 알찬 이삭과 함께 협동벌 곳곳에 언제나 무겁게 얹혀 있습니다. 그 넓은 대지는 보람찬일도 풍요한 농전벌이 우리 부른다. 태연한 고향이 청춘을 바쳐 해마다 만풍열을 마련해 가자. 해마다 만풍열 마련해 가자. 여기는 한용학 동무의 집입니다. 온 집안이 모여 앉아 귀여운 손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쁨 속에 웃음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무의 만누이가 난 혜연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을 아름답게 갖고 갈 또 한 명의 후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 어찌 가정에 웃음꽃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처병동무들, 우리가 농장을 돌아보면서 특이하게 찾아보게 되는 것은 작업반실을 비롯한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돌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태전 농장에서 마을 꾸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칠 때 건물들의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니당구서 동지가 하강석 조각돌을 가지고 건물들의 마감 처리를 할 것을 발기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와 또 실험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이런 돌 장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농장에 참관했던 일꾼들 속에서 농장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물들의 돌 장식한 것을 보고 잘 미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손끝으로 건설된 농장 11유치원이 지난해에 전국적인 방식상학에서 우승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던 돌을 가지고 농장 자체의 힘으로 건물을 본뜻하게 지은 것도 자랑이지만 몇 해 전 위리한 장군님께서 자기 사는 고향을 제 힘으로 꾸려가고 있는 이 농장의 투쟁 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어 감사를 보내주시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농사도 마을 꾸리기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려는 이 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이고 이약한 노력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축산작업반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구마 동무에게도 막내 아들 이봉일 동무에게 보낼 자랑 이야기가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에 참가했던 동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분수장대에 참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장에 세 차례씩이나 찾아오시어 축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또 세대마다 돼지 새끼 2마리, 토끼 새끼 30마리 공급할 때 대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축산에서 거래형 순환 생산 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축산 토대를 튼튼히 꾸려서 오보이 수령님의 유언을 한치 지침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에서 눈비를 맞고 수백 리 강행군을 해도 기쁜 고향 소식을 간직한 병사는 추운 줄도 힘든 줄도 모른다지요. 그것은 고향의 소식이자 창조와 비약으로 들끓는 조국의 벅찬 숨결이기에 병사들은 고향의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은 날에는 기쁨에 넘쳐 그것을 보풀이 일도록 보고 또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보의 처소에서 위운을 세우고 있을 아들을 그리며 전상여 동무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보고 싶은 철범아, 분조장 대회에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회주의 소전의 전초선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지금같이 정세가 오목한 시기 쌀이 많아야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회주의 경제강국도 문명국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향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철범아, 조국의 고지를 필요로 사수한 전하의 용전사들처럼 너희들은 조국보의 전처선을, 우리 부모들은 농업전선을 옥색에 지켜나가자꾸나. 만풍년의 노조가리 앞에서 떳떳이 만날 그날을 그리며 초병동무들, 서신리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고향 땅의 주인,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병으로 살려는 동무들의 부모들의 벅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 비껴서인가 저 하늘의 저녁 노을도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5.21 건축축전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 따라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건설물을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건설 부문에서 당당히 세계를 압도해 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종 속에 마련된 제14차 5.21 건축축전. 이번에 진행된 축전에는 전국의 건설부문 건축가들과 기술자들, 과학교육기관 일꾼들과 대학생들이 제출한 600여 건의 건축 설계 현상 모집 작품들과 과학 논문들, 30여 건의 건설 설계 프로그램 및 다매체 편집물들이 출품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4차 5.21 건축축전에 출품된 건축 설계 형성안들 중에서 도시군 구현 현대화 계획 설계와 다기능 봉사 건물 설계, 그리고 관광지구에 건설할 산림지 설계 형성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축전의 심사분과를 책임졌던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4차 5.21 건축축전에는 우수하게 평가된 많은 건축 형성 작품들이 출품되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밝히신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창작가들이 많은 심려를 기울였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 군, 구의 대화 형성 작품만 보아도 여기서 이 건축가들이 경의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우대대로 이 선편리성, 성미학성의 원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 창발적인 이 기반한 착상으로 작품들을 훌륭하게 창작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희역 이 작품만 보아도 여기서 이 구획 안에서 정말 편리하게 교육구획, 그다음에 노동, 거주, 휴식 이런 구획 계획을 잘하고 이 호상성 있게 아주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계획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군 구획 현대화 설계 전시대를 돌아보면서 축전 심사분과장의 말대로 한 개 구획 안에서 사는 주민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림지 배치 계획에서 세세계 요구에 맞게 묶음식 배치 방법과 점식 배치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구획 내부의 다가소, 유치원, 중학교, 소학교 그리고 종합봉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건물들을 도시계획 원칙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노동과 휴식이 원만히 보장된 구획을